교장의 거꾸로 과학교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중3 과학 4단원 생식과 발생을 배웁니다. 이 생식과 발생의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보기 전에 생식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생식이란 무엇이냐? 종족 번식을 위해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손을 남기는 과정, 이것이 바로 생식입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이러한 생식 방법에는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이 있는 겁니다. 이때 유성생식이란 성이 있는 생식, 그리고 무성생식이란 성이 없는 생식을 말합니다. 자, 지금 그림과 같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수정이 발생해서 수정란이 되고 이것이 커가지고 새로운 개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생식 방법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 성교육 시간에 많이 배웠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유성생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유성생식의 특징을 보면은 지금 난자는 엄마로부터, 정자는 아빠로부터 오고 있어요. 그래, 이 둘이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개체가 생기고 있어요. 즉, 엄마로부터 절반, 아빠로부터 절반 받아서 태어난 나는 엄마 아빠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체라는 뜻입니다. 유성생식은 유전 물질을 반반씩 받기 때문에 다양한 개체, 다양한 새로운 자손들이 태어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유성생식과 반대로 우리 무성생식이라는 것은 성이 필요가 없는 생식이라고 말했어요. 자, 어떤 방식인지 우리는 항상 남자, 여자, 암수 이렇게 구별이 되는 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성이 없이 자손이 탄생할 수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방식이에요. 자, 자, 지금 방금 본 영상에서 보면은 박테리아라고 하는 이 단세포 생물이 번식하는 과정을 보여준 건데요. 지금 처음에 세포 2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무려 그 영어 해석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어 해석에 따르면은 박테리아가 5,000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5천만 개 정도의 그런 박테리아로 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없는데 그냥 그 박테리아 자체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막 불어났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무성생식이라고 말해요. 성이 필요 없다. 성이 필요 없는 생식이다. 이거 무성생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성생식에는 근데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우리 유성생식은 딱 그냥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 이게 끝이지만 무성생식에는 총 4가지 종류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출합법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또한 분열법이라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토자생식이라는 방식이 있고, 영양생식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자, 어떤 방식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무성생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표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자, 이렇게 무성생식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분열법, 출합법, 토자생식, 영양생식.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먼저 앞에 있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분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특징을 보면 모체가 2개의 딸 세포로 분열한 후 각 딸 세포가 새로운 개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여기 지금 모체가 있어요. 근데 이 모체를 반으로 가르는 거예요. 쫙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얘네들 반으로 잘리면 보통 사람은 죽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반으로 잘린 얘네 각각이 다 새로운 개체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르면 자를수록 점점 많은 개체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분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세균, 집신벌레, 아메바, 돌말 등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그 개체를 만들고 있어요. 무성생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래 보면 대부분의 단세포 생물의 생식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체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아직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출합법이에요. 출합법은 분열법하고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자, 어떤 점이 다르냐? 자, 출합법 같은 경우에는 모체의 일부가 혹처럼 튀어나와서 자란 후에 떨어져서 새로운 개체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모체가 있는데 아까 분열법처럼 반으로 촥 가르는 것이 아니고 이 모체에서 살짝 조그만 혹이 나요. 근데 이 혹이 났는데 이 혹이 쪽 잘려서 나가면서 걔네들이 출하되게 됩니다. 출하라는 거 이제 잘려 나간다는 걸 말을 해요. 그럼 이 출하된 이 혹이 새로운 개체로 탄생을 하게 돼요. 원래 있던 모체도 그대로 있고, 즉 모체의 혹이 하나의 생명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된 게 바로 출하법이에요. 분열법하고는 약간 다르죠. 분열법은 이렇게 있으면 반으로 착 자르는 건데 출하법은 이렇게 있는 것에서 혹이 착 잘려 나가는 겁니다. 두 개는 약간 달라요. 출하법에 보면 대표적인 게 효모, 히드라, 산호, 말미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히드라는 여러분 그 스타크래프트 이 기회가지고 막 착착 침뱉는 그 히드라가 아니에요. 그 히드라가 아니고 우리 이따가 이 어떻게 생긴 건지는 이따가 교재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나온 게 바로 포자생식이라는 겁니다. 포자생식. 자, 포자생식은 뭐냐? 몸의 일부에서 만들어진 포자가 적당한 환경에서 싹이 터서 새로운 개체가 된다라고 하는데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건 뭐냐면은 버섯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뭐 쉽게 생각하면 약간 꽃가루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모체가 포자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포자라고 하는 그런 가루같이 생긴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 포자를 촥 뿌려요. 포자를 착 뿌리면 이 포자가 뭐 공기 중에 날아가서 어딘가 이게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거기서부터 새로운 개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포자들이 커져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바로 곰팡이, 버섯, 고사리, 이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체가 이렇게 포자를 팍 내보냈을 때 이 포자가 그 그림처럼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여러 개의 포자를 확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자들이 떨어져서 다 개체가 되면은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번식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이 곰팡이가 이제 포자법인데 너무 많이 생기게 되는 거. 곰팡이를 한 번 생기면 포자를 뿌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평소에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대표적인 네 번째 무성생식 네 번째는 영양생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영양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피는 식물의 영양기관, 즉 뿌리, 줄기, 잎 같은 이런 영양기관의 일부가 새로운 개체가 되는 것. 그래서 그림을 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모체에 영양기관, 뿌리, 줄기, 잎 같은 것이 있는데 걔네를 잘라가지고 어디다 심어놨더니 새로운 개체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모체도 물론 그대로 있고. 대표적인 게 양딸기, 고구마, 산세, 아유 이름도 어려워요. 산세비에리아 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자, 이렇게 나무. 자, 은근히 그림 잘 그리죠. 저기 나무가 있는데 요걸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가지라고 부릅니다. 이 가지를 하나 똑 잘라버려요. 잘라서 옆에다가 가지를 심었습니다. 자, 그림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제대로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땅에다가 가지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 죽습니까? 이 나무 죽어요? 아니죠. 가지 하나 잘려도 살아있죠. 나무도 그대로 하나의 모체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가지를 잘라서 심어놨더니 이 가지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가지가 점점 자라서 하나의 새로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의 새로운 개체로 탄생하는 것. 영양기관을 심었을 뿐인데 이것에서 개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양생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 이 분열법, 출합법, 포자생식, 영양생식 중에서는 이 영양생식은 꽤 많이 쓰이고 있죠. 자, 왜냐하면 이렇게 고구마도 있고 양딸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영양생식은 우리 인간이 많이 쓰고 있죠. 물론 포자생식도 버섯이나 고사리 같은 걸 먹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자, 이게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의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렇게 효모, 히드라, 출합법 하는 거, 아메바, 십신벌레, 분열법 하는 거, 고사리, 버섯, 포자생식, 잔디나 감자 같은 거 영양생식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예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에 대해서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떤 생물은 유성생식을 하고 어떤 생물은
무성생식을 하고 이랬을 때 둘한테 어떤 큰 차이점이 있길래 서로 다른 이런 생식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둘을 비교해 볼게요. 자, 생식 세포의 결합 여부를 봤을 때, 자, 유성 생식은 생식 세포의 결합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죠. 자, 반면에 무성 생식은 생식 세포의 결합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있으면 나 홀로 생식이 가능해요. 번식이 가능하죠. 자, 그다음 형질의 다양성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유성 생식으로 인해서 나타날 경우에는 형질, 즉 특징들이 다양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엄마라는 사람이 있고 아빠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있고 서로 다 다르죠.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이 셋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엄마라는 사람과 아빠라는 사람으로부터 나라는 새로운 개체가 탄생이 됐어요. 유성생식을 하면 이렇게 새로운 개체가 탄생해요. 나로부터 또 아기가 나온다면, 나로부터 베이비가 나온다면 얘도 새로운 개체겠죠. 형질이 다양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형질 다양성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무성생식은 아메바가 있는데 얘가 똑같은 애를 또 하나 만들어요. 얘나 둘 다 똑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형질이 다양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한번 볼게요. 환경에 대한 적응력. 자, 우리 인간을 보면 알 수 있죠. 유성생식을 하면 환경에 적응을 잘해요, 못해요? 적응을 굉장히 잘하죠.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고 사는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자, 유성생식을 할 경우에 세대가 넘어갈 때마다 점점 더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세대로 바뀌게 돼요. 자, 그것에 맞춰서 DNA가 변하게 되죠. 하지만 무성생식은 얘가 얘 그대로니까 환경에 적응을 못해요.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에만 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런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번식률을 한번 볼게요. 번식률. 자, 인간 많이 번식합니까? 못하죠. 요새 지금 그 사회적으로 하도 애를 안 낳아가지고 젊은 사람이 부족할 거라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을 정도죠. 반면에 무성생식, 아까 봤죠? 아메바가 2개 있던 애가 갑자기 막 5천만 개로 분열하는 거 보셨죠? 그것도 순식간에. 번식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은 서로 다른 이런 특징이 있어요.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의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장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